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 아이의 답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앞선 발표 LG AI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엑선 그것도 실은 뭐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있구나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듣게 되었는데 아주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마지막에 그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AI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육 현장에 있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응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AI 융합 교육입니다. 앞에도 이제 AI 융합 대학원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교육자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필드 기술적인 분야에서 AI와 다른 것의 융합. 요즘에 보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다. 그래서 AI하고 로보틱스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후에 아주 중요한 발전 방향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런 융합에 대한 시도가 많이 있고 또 이제 AI와 그 의료 분야 융합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에서는 그러면 AI 융합 교육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거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아이답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3, 4년 사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필요성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교사들이나 또 보니까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공학이 전공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수 설계나 교육 방법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AI 융합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퍼센 또는 키맨이 당연히 컴퓨터 쪽 교수님들, 교사들이죠. 컴퓨터 교육이나 교사들이 이제 중심된 분야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교과 교육, 예컨대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AI를 다룰 건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쪽 교과 교육이 아니면서도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갖게 되는데 주로 이제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교사들은 아까도 전문성 이야기를 하지만 예컨대 사회 선생님은 사회과의 전문성이 있으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 방법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전문성이고 또 하나가 이제 AI가 이제 생기면서 이 세 가지 어떤 전문성이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교육 방법 또는 교과에 대한 지식은 내가 있는데 이게 AI가 들어오니까 AI하고 또 AI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교육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 교육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AI 시대 교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중요한 어떤 주제인데요. 점점 이 질문이 정말 실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우리가 S다, 노다 대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그 AI 융합 교육과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보통 우리가 아까도 이제 엑소원이나 챗GPT를 가지고 교육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AI 활용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거 이상을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설령 합의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는 몇 가지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의 답이라는 게 저 영어로 지금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이라고 조금 생경한 Alli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 체제인데요. 가버넌스의 한 가지 형태인데 처음에 2022년대 초반에 우리가 AI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교원들이 당연히 학생들이 물론 이제 최종적인 타겟이지만 교원들이 AI와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을 이제 당연히 여러 주체들이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채택한 전략이 이것을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딱 가지고 일방적으로 탑다운 형태로 제공하는 게 가능할까? 각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각 지역별로 독특한 상황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다양한데 이렇게 탑다운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때로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그래서 국가가 교육부가 전체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각 해당되는 주체들이 얼라이언스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설정을 2020년대 초반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옆에 보면은 귀엽게 생긴 고래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실제로 저게 이제 상징하는 게 마스터 교원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석사 과정을 마칠 때 마스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초기에 2022년도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단은 AI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마스터 교원을 먼저 양성을 하자. 그리고 그 마스터 교원이 일반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게 하자. 그리고 그때 이미 저희도 2022년도 시작됐을 때 하반기에 챗GPT가 나왔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단기간에 한 번에 주어진 프로그램을 돼서는 안 되고 일단의 마스터 교원들이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당되는 추가적인 일반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여기 보면 한 3,000명가량의 마스터 교원이 실은 여기도 아마 오늘 또 보니까 사례 발표하시는 선생님 중에 계시는데 아주 반갑게 얼굴을 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정도 있고 아마 금년도에 조금 더 한 500명 이상 정도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전체 우리 교원이 전체 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아직 10,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마스터 교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000명가량의 전국에 걸쳐서 마스터 교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이미 이 아이에답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교원들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마스터 교원들도 이 활동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스터 교원이 된 다음에 전학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활용, 융합을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하고 일반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분들도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관련된 다양한 AI 융합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돼서 모형도 만들어내는 학술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융합교육대학원입니다. 여기 그쪽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겠지만 매년 한 1,000명 정도를 교사들을 선발을 해서 여기 강력한 인센티브가 지금은 좀 그러지만 그 수업료 등록금의 반절을 국가가 대주고 반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대학교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교육대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빠르게 전환을 해서 계약학과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AI 융합교육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지금 각 사범대학이나 교대 중에서 컴퓨터 교육과가 없는 대학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도 AI 융합교육대학원을 만들어서 거기 핵심은 뭡니까? 교과교육 교수님들이 예컨대 과학교육 교수님들이 빠르게 AI가 어떤 건 이해를 해서 그것을 AI를 자기 교과와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대학원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와서 교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000명씩에서 지금 금년까지 해서 이제 석사를 배출이 되려면 이제 내년까지는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전국에 이 AI 융합교육 석사 과정을 이미 배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으시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이분들이 이제 일부는 당연히 이제 아이에답의 그 마스터 교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금 현재 아이에답 사업과 AI 융합교육대학원의 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미 AI 융합교육에 대한 몇몇 노력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가보면 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AI 융합교육이 도대체 뭐냐. 보통 활용과 또 이해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또는 왜 이게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설득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융합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김태령, 유미영, 한성관 이분이 이제 컴퓨터 교육 전공 교수님들인데 이미 2020년도에 그러니까 5, 6년 전에 향후에 AI를 교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매우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하단에 AI 그 이해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AI 대학원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초등학교 레벨, 중학교 레벨, 고등학교, 대학원 레벨에서 당연히 하겠죠. 근데 교육 장면에서는 그런 이해 교육 말고 활용이라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주체가 교사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는 AI를 활용해서 아까처럼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겠죠. 학생들은 또 여전히 AI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예컨대 가장 흔한 게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게 되겠죠. 상단에 AI 융합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갈 것은 바로 AI 융합 교육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융합 교육은 그 전에 있었던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스팀이라고 해서 수학, 과학, 공학, 아트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AI하고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스템의 연장선에서 AI 스템을 보는 그런 시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과감하게 프레임work을 만들었고, 이런 프레임워크와 관련시켜서 또 다양한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정재영 원장님도 이미 일찍이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런 틀도 만들어 주셨고요. 밑에 이제 최수경이라고 이제 컴퓨터 교육 선생님인데, 이런 분들도 이런 세 가지 모형을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AI 이해 교육은 보다시피 제일 왼쪽에 있는 요게 지금 가장 우리 그 현재 교육 현장에 널리 알려지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뭘 가르칠 거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5개의 영역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AI가 뭐 하느냐 관련돼서는 이 세 번째 학습에 관해서 많이 AI가 지도,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을 한다. 이게 지금 조금만 AI 리터러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은 분들 아직 잘 모르십니다. AI 그 지도, 비지도 학습 떼게 우리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또 강의 끝날 무렵에 인간은 어떤 학습을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지금 기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아이고 뒤로 빠져서 그 상단에 보면은 퍼셉션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에 관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 추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 특히 이 사회적 영향은 지금 그 AI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교과 교육 모두 윤리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사회나 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적인 장면에 어떻게 이걸 녹일 건지를 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요 5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다 저걸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어떻게 녹여서 교과 교육에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킬 건지가 지금 교육적인 과제이자 어려움에 있는 거죠. AI 활용 교육입니다. AI 활용한다고 할 때 주변에 이제 AI가 많이 있으니까 갖다가 쓰면 된다라는 게 가장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AI 활용 교육 딱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AI가 작동할 때 교사는 뭐 하는데? 학생은 그럼 계속해서 AI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챗GPT를 예컨대 영어 수업에 말하기, 쓰기, 듣기를 활용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원칙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쯤 보면은 이제 연구팀 중에 하나가 교사가 할 일, 챗GPT가 할 일, 학습자가 할 일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과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과 가역 그런 게 있으면 그 과업을 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또 과업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은 교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거 공부하자라고 이제 챗GPT가 작동할 때는 챗GPT와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고, 교사는 마지막 요 밑에서 같이 전체적인 어떤 과업을 교정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어떻게 챗GPT를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관련 모형 같은 게 우리가 필요하고, 이 영어과의 한 가지인데 A인데요. 다른 교과들도 많이 있겠죠. 이 경우는 AI를 활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AI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AI 융합 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2개 정도의 지금 AI 융합 교육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여러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에답 그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 각종 그 AI 융합 교육 대학원의 홈페이지가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고, 지금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김혜지 선생님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리뷰를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이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학교에 가보면은 각 교과별로, 예컨대 사회과 교과에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국어과 교과에서 이제 내용을 대해서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미술과 교과에서 어떤 비주얼하게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과 교육의 어떤 목표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너 가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수업이 진행될 융합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상단의 경제 활동하고 자료 정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나의 교과 내용이 더 추가되는데, 바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예컨대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니까 뭐 감자 과자와 초코 과자를 비교하는 등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어떤 패턴을 분석해 보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경제 교과의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여러 교과 지역식들이 이렇게 융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지식하고 학생들이 교과에서 다룬 지식들을 적절하게 통합하거나 같이 이렇게 다루어 보는 시간을 선생님께서 한번 이끌어가 본다는 거죠. 일반적인 교사들은 상당히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훈련받은 교사들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지금 유도하고 있죠. 또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챗GPT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챗GPT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엑소원도 보면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그런데 챗GPT가 학교 현장에 초등학교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 엄격성이 덜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쪽에 있는 그 AI 금쪽이 스피커라고 학생들한테 매우 친숙한 물리적인 형태의 스피커 속에 이제 AI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몇 가지 윤리 원칙을 지켜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전체 수업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보면 AI 활용 교육과 약간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로 이 학생들이 AI 스피커를 가지고 서로 이게 프롬프팅을 하고 질문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적절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그것을 교사가 고쳐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답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교사들은 안내를 하고, 또 학습자는 그에 따라서 문제 해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가 단순히 AI,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교사가 알려주고 교육적인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활용하면서 애들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생성형 AI 활동했는지를 다시 리플렉션 해주는 그런 것을 수업에 이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AI 융합 수업의 또 아주 간단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에 혹은 대학의 레벨에 가면 아주 복잡한 수준의 AI 융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이처럼 AI 융합 교육을 간단한 수준에서부터 선정해서 교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확대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AI 융합 교육은 그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아주 기본적인 또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을 조금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물론 약간의 그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넘버 원이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교사가 자율적으로 그 교과 과정을 해석하는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면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뤄야 된다라고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금년부터 모든 교과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업이죠. 책무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디지털 리터러시 최근에는 이제 AI 리터러시로 해석을 우리가 한 거죠. 최근 2024년, 25년도의 디지털 리터러시 코어는 AI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LG AI 연구소님께서 AI 리터러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이고 이것을 교과교육 교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범대나 교대 교수님들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침서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이미 현장 교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교사들한테 요구되고 있고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AI 시대로 넘어가니까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말고도 이렇게 교육과정 측면에서 이미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 융합 교육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뭐 어떻게 될 거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저는 특별히 CPD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조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도 우리 LG AI 쪽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문가 그러면 의사, 변호사가 딱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도 매우 전문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분야의 지식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니어 그 로이어하고 주니어 로이어 그런 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역량으로서 인공지능과 교과를 융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명을 했고 지금 많은 교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 수업을 설계할 줄 아는 역량들을 우리 교사들한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사가 주도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중심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적으로 쭉 전 세계적으로 리딩에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교사가 어떤 것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만 해서는 그 어떤 교육적인 현실이 구현되기 어렵죠. 뭐 그런 부분이 주변에서 워낙 뭐 예컨대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교과를 융합하는 수업 설계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좀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하루짜리 몇 시간짜리 연수를 통해서 원샷으로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의사나 변호사들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계속해서 연 단위로 특정 연수를 받아야 그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물론 마찬가지. 지금도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온갖 연수에 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바로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라고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을 당연히 만들어 참여하는 건 필요하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구 학술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AI가 오면서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부분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에답이라고 하는 그 협력적 거버넌스를 좀 잠깐 뭐 정보들이 좀 많긴 많은데요. 근데 초점은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온갖 학회가 다 참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원들의 AI 디지털 역량이 어떤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도 장학사님들이 계속해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각 시도교육청 단위별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 대학입니다. 지금 전국의 5개 대학이 권역별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장학사님도 불러오고 교사들도 불러오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모든 과정은 이렇게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촉진적 리더십을 하고 있고 회사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LG도 좀 여기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연수가 아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첫 번째 장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한 3,000명가량의 마스터 교원이 양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전학공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일반 교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AI 융합교육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융합교육대학원의 교사들 5,000명도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그분들이 앞서서 먼저 다양한 연구나 이런 일반 교원 연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바로 일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저는 CPG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어지러운 좀 장표가 있는데요. 전체 그럼 교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스터 교원을 양성을 통과하면 이 레벨 3에 해당되는 역량을 우리가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랙티셔너라고 보고요. 위에 레벨 4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레벨 5에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연수 활동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벨 6까지가 있습니다. 여기 레벨 6에 가면은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하고 저술학이나 특강 활동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스터 교원 중에 일부가 마스터 교원을 통과하면 일단 여기 있게 되고요. 일부가 지금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옆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연구하고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기대컨대 이 활동이 일반 교원들의 연수하는 그 큰 그림에도 도움이 되기를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각 지금 거점별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측정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샷의 어떤 연수만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진단, 교원에 대한 역량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제가 내려오는 길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참고로 영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얼마 한 달 전에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지금 AI에 관련돼서 0점에서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3점이라고 나왔다는 3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연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7점 만점 척도에서 하게 되는데 마스터 교원을 통과하게 되면 되게 지나가거든요. 한 5점 정도 나오게 되면 5점에서 6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마스터 교원 레벨이고 일반 교원 레벨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자기 현재 실력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교육받고 좋았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요 답이라는 그 마스터 교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귀엽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요 답이라는 마스터 교원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에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단을 통해서 다양한 종의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학교에 들어가서 그 협력학교 마스터 교원도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일반 교원들을 따라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업단하고 교육청을 같이 통해서 예컨대 여기 성동광진의 교육지원청하고 서울의 사업단을 같이 해가지고 교원을 마스터 교원들이 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제 그냥 강의 활동만 하는 그런 연계도 있고요. 또 협력적으로 해서 그 교육청하고 사업단을 같이 해서 만드는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네 가지의 틀을 통해서 지금 마스터 교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그냥 연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준비했던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아이에답 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었지만 AI 융합교육 대학원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향후에 이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미 우리 마스터 교원들은 여기 있는 분이 말한 것처럼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일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뒤따라간다면 이런 아주 힘든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